2023년도가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뀌는데 뭐 바뀌어서 어쩔 거야 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혹시 증여를 하실 분들은 올해 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4월 말 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제가 아주 활용적인 실용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여를 할까 말까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의사결정을 어차피 하실 거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할지 말지를 미리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좋든 싫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임차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둘 다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성인으로 내 주거할 곳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회사 사택 쓰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말 지엽적인 거는 빼고 이 부동산 이 임대차 시장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 기사 선정하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요. 녹화된 영상을, 편집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국경제에서 가져왔고요. 김대경의 절세 노트라고 하시니까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님이시네요. 아마 세무사님이실 것 같은데 그쵸?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6일자 기사죠. 내년 취득세 과표가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하려면 서둘러라 라는 의미입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낸다. 현재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매년 5월 30일을 공시한다. 이 시가표준액을 상속증여세법, 상증법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가표준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시가격인가 보구나. 아무튼 시세보다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친이 있고요. 여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죠. 여기 집이 이렇게 한 채가 딱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세금이 발생하느냐? 일단 이 자녀가 수중자죠. 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아버지가 대신 내주고 싶은 건데 이 수중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증여에 따른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가 됐다. 채무가 끼어있는 증여가 됐다. 그러면 수중자는 증여세, 취득세 당연히 나오고요. 증여자, 이걸 넘긴 아버지, 부친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부담부 증여가 이제 되면. 그래서 양쪽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따져야 된다. 부담부 증여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증여세하고 이 취득세에 대해서 이 해당 주택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시가표준액. 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요 시가표준액이란 거예요. 상증세로 하면은 여기 이제 공시가격이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시세 또는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쵸?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낮으니까 이때 이제 이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하고 좀 취득세 내니까 좀 빨리빨리 좀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 좀 유리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뭐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 기준선, 이 기준선 이제 요게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과세 표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크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 이제 수중자죠. 그 사람이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 뭔가 모르게 되는데 딱 느낌이 어때요? 시가스러운 금액이죠.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자, 그럼 이 시가스러운 시가 인정액은 도대체 뭐냐? 자, 시가 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즉,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시가를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 시가 표준액을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어떻게 바뀐다는 거 이제 이것마저 23년도가 되면 시가 인정액이 된다는 거죠. 시가 인정액에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리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 이 중에서 가장 최근 거래가액으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최근 거래가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이 딱 들어가면은 이 시세 좀 근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약간 좀 힘이 빠진다, 그죠? 예. 절대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전세나 대출 같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취득세를 매길 땐 채무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을,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확실히 취득세가 진짜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증여자는 이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도세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증여할 때 요 취득세, 증여할 때 이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죠. 아니,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증여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3.5였잖아요. 이게 3.5%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공시가가 3억 이상이 되면 얘가 이제 12%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배우자 직계 좀비소가 아닌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 3억 이상이면 이게 12%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양도세 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가 적용되겠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로 적용되겠죠. 뭐 8%, 12% 되는 거. 못 살겠다, 그죠? 어쨌든 요 취득세는 이걸 건네받은 수중자가 내는 건데 요 취득세를 유상매매, 이제 양도세는 유상이니까 유상으로 가가지고 매매 취득세를 이렇게 내고, 이 취득세 내는 거는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지금 수중자가. 그리고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 취득세를 적용해가지고 12% 곧바로 때려버리고, 조건 맞아버리면. 못 살겠다, 그죠? 상증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정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시가는 자산의 가격, 매매 가격, 감정 평가액, 공매, 경매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가격이 없다면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가령 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자산의 매매 가액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30평짜리를 보다가 30평짜리를 증여했는데 갑자기 60평짜리를 쓰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마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증여율과 가까운 데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가액이 된다. 같은 레벨로 보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공동주택은 증여하는 부동산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율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과 감정평가가 모두 있다. 같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 있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날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가하게 되고, 만약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하는 부동산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율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이 머리 아파지.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증여를 할 때 어떻게든 가격을 좀 낮게 적용을 해 가지고 좀 증여세나 취득세를 줄이는 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시세랑 높은 거랑 해버리면 좀 나중에 다툼이 생기니까 증여율과 가까운 날로 하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또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율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툼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 표준액, 얘가 이제 한 시세에 대비 한 막 70%, 막 8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가 인정액 이쪽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훨씬 더 시세하고 이제 근접하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명약관화하다. 불보듯 뻔하다. 이건 올라가게 됐다. 자, 그러면 증여를 어차피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이제. 자, 이제 일단 분위기는 알았죠. 일단 분위기는 알았어요. 지금 현재가 22년 2월 달인데, 요게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가 인정액이 도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증여를 하려는 분들 서둘러야겠죠. 허리업. 어차피 하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할까 말까 하신 분들 지금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 왜 지금인지는 좀 이따 곧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now. 어차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안 하면 되죠. 어차피 안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제일 걱정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죠. 네 번째,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라니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보셔야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알고 안 하면 괜찮아요. 알고 안 하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다가 몰라가지고 이거 당하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 나빠요, 이게.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있었던 1월 달에 나오셨던 그 이장원 세무사님도 이거 말씀하셨고요. 명사초청 특강에서 왜 이렇게까지 봄부터 소득세가 이렇게 끊임없이 오냐면, 아직 봄은 아니지만 이분들 때문에. 나하고 관심 없어. 근데 좀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요분들 있죠. 어차피 난 하려고 했어. 어차피 하려고 했던 분들, 요분들, 그리고 할까 말까 했는데 의사결정에서 예스가 나온 분들, 그리고 무관심이었는데 아주 일부 예스가 나온 분들, 요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언제 할 거냐? 언제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해봅시다. 아파트. 자, 그래. 아들아, 아빠가 이번에 증여를 할 건데, 너도 증여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좀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 이 아파트를 이때 하자. 22년 뭐 10월 달에 하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선선해진 바람이 불 때 이때 하는 거 어떻겠냐. 이러시면 안 되죠. 22년 4월 30일 전에 하셔야 돼. 전에. 반드시 이때 해야 된다. 이때. 왜 그러냐면 요때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된다. 아니 확정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까?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매년 5월 30일을 공시하기 때문에 요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확정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아마 3월 말쯤 되면 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아마 안으로 나올 겁니다. 안. 이제 요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그게 나오고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의 신청은 뭐 거의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받아들여지는 율이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 나오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이의 신청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너무 많이 나오면 줄이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그냥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은 뭐 이미 다른 데서 했던 내용 그리고 제 채널에서 했던 내용하고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시간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뭐 별거 없네 하고 이제 이 직전에 나가신 분들은 약간 후회하실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그 명사초청 특강 나왔던 김성범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잘 봐요. 방송을 이렇게 해도 늦게 보시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데드라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가지고 이 증여를 어차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놓치고 있다가 요때 이제 4월 하순에 한 거예요. 4월 하순에. 뭐 4월 예를 들어서 20일 날 했다고 할까요? 그럼 이거 증여를 하고 명의 이전에 대한 절차를 하고 증여 계약서 쓰고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4월 20일 날 하고 이거 말일까지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돈이 다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자, 그 경우에 요 날짜를 증여 계약하는 요 시점만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증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곧바로 신고만 넣으면은 요 4월 30일 전에만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관련돼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김성범 세무사님 그 명사초청 특강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세랑 거의 근접해서 이 무상 증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세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게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서로 맞교환하는 경우에 뭐 증여 부분은 좀 3억하고 30%보다 낮은 금액으로 좀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방법이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좀 세무사님들, 이렇게 세무대리인분들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서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빨리 좀 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영상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고, 편집된 영상 보실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